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 포문화의원 대표 원장 서재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건강 해독 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일, 채소, 주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해독이 되는 이 건강 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채소, 과일에 대한 일일 섭취량이 보통 우리가 400g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한 250g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이게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이 생채소를 먹는 비율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열을 가해서 먹는 이탈리아나 이런 지중해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보다 먹는 양은 좀 많을 수 있지만 실제 흡수율이 떨어져서 다른 암이나 이런 것들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채소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 과일, 채소 일일 섭취량을 하루에 5회에서 많게는 7회, 9회 정도 이 먹는 사람의 인구가 17%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100명 있으면 83명은 이렇게 과일, 채소 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일, 채소를 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제대로 섭취를 하려면 자주 먹으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흡수율을 높이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쪼개야지만 분해가 됩니다. 어떤 통과하는 문이 있다면 그 문보다 크다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겠죠. 그럼 결국은 잘게 부수는 일을 우리가 소화라고 하고 분해라고 하고 그 분해가 잘 이루어져야 흡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흡수가 잘 되려면 잘게 부수고 좀 분해를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채소를 먹는 이유는 보통 비타민 C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여기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만 과일, 채소에 있는 게 아니라 최근 현대에 많은 물질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각가지 과일과 채소의 그 색깔을 띠는 그 색소들이 우리 몸에 많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그런 항산화 작용하는 물질들은 너무 딱딱하게 과일, 채소가 생으로만 돼 있을 때는 실제 잘 꺼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좀 분해해서 느슨하게 만들었을 때 더 잘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으로 먹으면 그 생으로 먹은 채소를, 과일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분해하는 물질들을 통해서 분해를 시키는데 내 걸 써야 되지만 반대로 밖에서 분해를 좀 해서 내 몸에 넣어준다면 굉장히 나한테는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발효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효가 뭐가 좋은가요? 발효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발효라는 것은 내 힘을 빌리지 않고 미생물들의 힘을 좀 빌려서 미생물들이 내가 먹을 음식물을 좀 분해시켜준 상태로 내가 먹는다. 이게 발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효가 몸에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발효 음식이.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쪼개서 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몸에 흡수시킬 때 비로소 흡수가 많이 된다는 장점하고 또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나온다는 장점,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생채소를 그냥 먹을 때는 평소에 우리가 생채소를 먹을 수는 있지만 사실 삶아서 갈아서 누가 주지는 잘 않잖아요. 따라서 이 생채소를 그냥 먹었을 때 5%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 95%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삶으면 60%가 흡수가 되고 40%가 날아가겠죠. 마지막으로 이걸 또 갈게 되면 90%가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생으로 먹은 채소와 삶아서 갈아서 먹은 채소가 흡수율이 18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채소만 먹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삶아서 갈아서 먹는 것을 한두 잔이라도 먹는다면 과일, 채소를 자주 먹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채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물 활성 물질들을 쪼개서 밖으로 나오게 하니까 활성 물질들을 제대로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물은 실제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잘 분해를 잘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 분해를 조금 느슨하게 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으로 먹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은 생만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 생으로만 먹자고 하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거를 여러분들은 또 평소에 하시되, 삶아서 갈아서 먹는 이 건강 해독 주스는 꼭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것이 해독작용,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음식물들, 가공식품, 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생채소는 5에서 10% 흡수가 되고, 실제 우리가 10개를 먹어도 1개 먹는 거와 같다, 이런 뜻으로 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건 실제 1개밖에 없죠. 자, 여기는 10개를 먹었더니 당근이 항아리에 6개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게 흡수율이죠. 마지막으로 삶고 갈아서 이 항아리에다가 넣어봤더니 9개나 들어가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일이 1개밖에 안 들어가는 일이라면 앞으로는 9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삶고 갈아서 먹는 해독 주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으면은 크게 열을 가해서 없어지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가 조금 파괴가 된다. 두 번째는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파괴가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보통 효소는 55도씨 이상이 되면 효소는 거의 다 많이 파괴가 됩니다. 물론 효소에 따라서 90도씨에서도 이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효소도 있긴 있지만, 일단 열을 가하면은 파괴가 되는 게 효소는 맞습니다. 따라서 효소는 이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 해독 단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은 두 단계로 해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떤 음식물이나 노폐물이나 물질들이 들어오면 이 물질들을 덜 독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 장이나 소변을 통해서 이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뭘 해야 되냐 하면 기름에 친한 놈들을 물에 친한 놈으로 바꾼다. 그걸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꾸는 일. 이 단계가 간 해독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간 해독의 1단계, 2단계에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 해독에 필요한데요. 그 해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은 역시 삶아서 열을 가해서 좀 느슨하게 해서 흡수율을 증가시켰을 때 훨씬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고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 물질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설포라판이라던가 아니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이런 물질들은 브로콜리를 조금 삶았을 때 더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열을 가했기 때문에 효소는 손실이 있을지라도 이런 다른 생리활성 물질 흡수율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효소의 기능을 도와준다면 삶고 갈아서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삶아서 갈아서 먹는 주스를 한두 잔을 먹고 나머지는 생으로 눈에 띌 때 그럴 때 생으로 드시면 두 가지가 아주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건강을 아주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C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실제 브로콜리를 익혔더니 생딸기보다도 비타민 C 함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이 브로콜리 같은 거나 이 채소를 삶게 되면 열가하면 비타민 C가 다 날아갈 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익힌 브로콜리가 생딸기보다도 훨씬 비타민 C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타민 C에 집착해서 생을 너무 고집하는 것은 조금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는 이 피망 같은 것에 굉장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독 주스, 해독 건강 주스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채소가 4가지, 과일이 2가지입니다. 이 채소를 택하게 된 거, 이 과일을 택하게 된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성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갖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채소 이 네 가지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토마토하고 당근. 예. 그래서 브로콜리랑 양배추가 아주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채소 중에 하나고요. 또 토마토하고 당근. 이 색상이 좀 비슷하기는 하죠. 예. 이 붉은색, 또 주황색. 예. 이런 부분이 채소가 네 가지가 되겠고, 두 가지 과일은 사과와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채소는 물에 삶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예,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나머지 과일 두 가지는 삶지 않고 같이 갈아줍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갈게 되겠죠. 이 6가지를 갈아서 나온 이런 여러 좀 걸쭉하게 나오는 이런 성분들을 주스로 드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걸쭉해서 싫으면 떠먹는 걸로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여기다가 이 뭐 홍초라던가 아니면 매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서 물의 양을 좀 증가시켜서 먹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도 이 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이 주스를 억지로 먹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좋아하는 맛을 첨가해서라도 이 주스를 꼭 먹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강 주스에 대한 레시피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기본 원칙은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를 이 물에다가 넣어서 삶는데 5분에서 10분, 10분을 넘지 않을 정도로 삶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것은 용량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용량을 변형시킬 때는 어떤 뭐 질환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상태나 기호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해야 되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물들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삶아야 된다, 갈아야 된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량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용량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같은 용량을 쓰게 되고요. 100g씩 해서 이게 이제 1인분이 아니라 이 정도 만들어서 몇 인분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사과하고 바나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삶지는 않고 같이 갈아줍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들어가서 이 해독 건강 주스를 만든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겠는데, 자, 컵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도 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컵에 물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에 있는 혈액도 움직입니다. 이걸 무슨 얘기를 만드냐면, 우리가 컵이나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혈관에 혈액이 있지만 실제 움직이게 하는 물질들은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혈관에 혈액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과일,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과일, 채소에 있는 물질을 흡수를 많이 시켜서 작용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하루에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흡수율을 높인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을 섞어서 하루에 한 잔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가지는 것하고,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건강 체크를 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미루겠다. 그럴 때 이미 우리 몸은 악화 신호를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는 이 한 잔, 이 주스가 결국 당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스는 나중에 먹지가 아니라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거라면 반드시 주스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왜 중요하냐? 실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의학적으로 식물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암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항암제가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이 식물 안에 많은 항산화 물질, 항암작용하는 물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고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식물이 움직일 수 없다면
대신 내가 어떤 걸 많이 만들어내겠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야죠. 제가 움직이면서 피할 수 있다면 물질을 많이 안 내도 되지만 제가 계속 똑바로 서 있다면 많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둘 다 좋은데 굳이 채소하고 과일을 나누자면 채소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 또 돌연변이를 막는 물질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항돌연변이 물질도 추가적으로 있고요.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채소를 먹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구나. 이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식물의 이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 인간이 얻어서 쓰고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거, 굉장히 아껴서 정말 잘 키우는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functional food라고 그래서 기능성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양배추, 사과, 바나나, 이 6가지를 제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도대체 어떤 물질이 있냐?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 항돌연변이 물질, 암을 막는 물질. 사실 이것들이 우리 몸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약간 여성 호르몬 쪽을 자극하는 안 좋은 호르몬 흉내를 내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놈을 흉내내는 물질이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방향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사실 이런 물질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호르몬 흉내내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걸러내느냐? 간에서 그걸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찌꺼기, 지방이기 때문에 호르몬은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은 지방, 간에서 대사를 하죠. 근데 그 기름기 대사를 간이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물질들이 어디로 주로 가서 쌓이느냐? 호르몬하고 친한 조직한테 갑니다. 장기나. 그럼 어디 있느냐?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남성은 전립선까지. 그렇다면 이런 물질들한테 해독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로 변해서 이런 장소에 쌓여서 우리가 갑상선도 종양, 유방도 종양, 자궁에도 근종, 전립선도 비대가 되고 그리고 난소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종양이 덜 생기고 안 생기게 하려면 어디가 좋아져야 됩니까? 갑상선이 좋아져야 된다. 이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간에서 걸러내는 이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이 여성 호르몬 찌꺼기가 암으로 가느냐 변으로 배출하느냐의 그 경로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무조건 암을 막아주는 음식이고 암을 만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어느 길로 가게 하느냐 결정해 주는데 마지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 결정을 브로콜리 같으면 설포나판이라는 물질이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암이 안 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이런 물질들을 보충을 해줬다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음식, 유기농 음식, 그리고 남들이 잘 안 먹는 정말 아주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 건강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것보다는 그 음식 중에 나쁜 물질이 암으로 변하는 데 필요한 그 경로를 차단하는 물질만 우리가 먹어도 실제 암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유방암하고 상관이 많은 게 이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섭취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할 수 있고 암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의 작용은 항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당근이 어디에 좋습니까? 뭐 눈에 좋다. 베타카로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색깔 주황색을 띠고 있는 그 색소가 결국 카로틴이라는 색소고 그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결국은 우리 몸에 눈에 가서 주로 작용을 많이 하더라. 근데 실제로는 이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을 많이 하고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는 리코펜 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그 붉은 색소. 근데 붉은 색소는 토마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박에도 있고 핑크 자몽에도 붉은 색깔이 있죠. 그렇지만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훨씬 작용이 세고 좋더라. 다른 건 굉장히 약하더라. 또 전립선에 작용하는 건 6배 이상이나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작용을 더 잘하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라이코펜 그러면 전립선암 예방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이코펜이 왜 중요하냐? 실제 전립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잘 가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면 전립선에 있어야 될 양의 그 라이코펜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립선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립선에 라이코펜 양을 채워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토마토를 먹어야 되는데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약간 삶아서 열을 가해서 나왔을 때 이런 색소들이 훨씬 잘 흡수가 됩니다. 실제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이 해독 건강 주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배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타민 U라고 많이 들어있는 것은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U는 위궤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거 말고도 인돌이나 아니면은 디티올타이온이라는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은 위도 보호하면서 또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배추가 또 다른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냐면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 소모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 소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근육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이 전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까매지고 몸도 아파 보이고 그렇게 보이시죠? 왜 그러냐? 운동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근육에서 소모가 너무 많으면 그게 전부 간 대사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을 꼭 보충하면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글루타민이 어디 있느냐?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배추를 먹는 것도 근육을 보호하면서 간 대사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다. 이걸 또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사과. 사과에는 펙틴 있죠, 펙틴.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은 이 펙틴이 결국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 특히 심혈관 질환, 또 어떤 경우는 사과를 한 8개월 먹었더니 천식이 없어졌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 질환을 조절하는 겁니다. 천식도 면역 질환이거든요. 따라서 사과는 장에는 굉장히 좋죠. 사과, 오렌지, 양파 이 세 가지가 특히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사과, 또 변비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과를 꼭 먹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바나나, 이 바나나는 역시 펙틴도 들어있지만 이 칼륨이나 전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또 혈압 조절을 하고 위벽도 보호하면서 또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들도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보면은 이 바나나를 가지고 이 암 치료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6가지가 다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조합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매일 이걸 다 드실 수 없으니까 이걸 주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두 잔씩을 복용을 한다면 이 작용을 다 여러분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자, 이제 브로콜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브로콜리는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섬유질이나 이런 칼륨 성분이 많아서 그렇고 또 칼슘, 그래서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항암 작용, 또 특히 제가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병이 회복될 때 특히 이제 서양인들은 브로콜리를 넣어서 습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이런 심장병, 그리고 항암작용, 특히 여성들 유방암, 또 어떤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또 기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양배추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벽 보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미국에 있는 그 미네소타 의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에 이 양배추를 한번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66%나 감소하더라.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암은 양배추, 브로콜리는 물론 다른 암에도 도움이 되지만 유방암 또 호르몬하고 관련된 것하고 더 상관이 많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드시는 게 좋겠고 뭐 당연히 변비 치료나 곰팡이균을 치료하는 거, 또 위궤양 보호하는 거, 또 방사선 이런 그 어떤 여러 가지 나쁜 물질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이 아세타아미노펜 진통제에 대한 해독에 대해서는 이 양배추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 뭐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그 진통제가 간에서 대사가 되면 간의 기능, 해독 기능이 한 30%까지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진통제를 먹을 때 이런 양배추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B가 소모가 되니까 그걸 같이 먹는다거나 비타민 B를 만들어내는 유산균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보상을 하면서 먹은 사람하고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고 있는 사람하고의 건강에 대한 미래는 너무나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통제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그리고 뭐 유마티스나 이럴 때 항암제를 먹잖아요. 그 유마티스에 들어있는 그 치료할 때 항암제가 특히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9, 엽산을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엽산을 보충을 꼭 해야 됩니다. 실제 피임약을 먹어도 그 피임약의 호르몬제가 비타민 B를 없애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나온 피임약은 비타민 B9, 엽산을 보충한 피임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피임약만 먹었던 사람한테는 비타민 B 손실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약을 먹건 음식을 먹건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비가 돼 있고 보상만 할 수 있다면 뭐 조금 나쁜 약을 먹어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의학의 문제는 보상하는 것들을 너무 못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배추를 먹어가면서 간혹 약을 먹는다면 그 양배추 성분이 약을 분해할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마토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식품이라고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코펜, 라이코펜이 유방암과 전립선, 뭡니까? 다 호르몬하고 친한 그런 장기, 조직, 거기에 일어나는 암하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특히 뭐 루틴이라는 그런 물질은 혈압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세포가 자기 수명들이 다 있는데 그 수명을 제대로 다하고 죽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노화 방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잘 안 먹고 또 채소나 이런 과일들을 잘 섭취를 안 하면 세포는 건조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세포가 100일을 사는데 너무 물을 안 먹어서 건조해져요. 그러면 건조하면 세포가 자기 수명보다 못 삽니다. 한 50일 정도밖에 못 삽니다. 아니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어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이런 채소와 과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토마토에도 글루타민산이라고 들어있어서 피로회복, 만성 피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해독작용, 또 장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토마토를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들은 그 안에 나트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설탕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실제 토마토를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트륨 과다로 훨씬 우리 몸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갈아서 먹는 걸 반드시 먹고 가공식품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베타카로틴, 이건 비타민 A의 천연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물론 작용은 전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가장 큰 게 뭐냐? 표피세포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여드름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성분을 쓰냐 하면 비타민 A 유도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쓰느냐? 표피세포를 강화하는 역할은 비타민 A가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지가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너무 말랑하면 어떤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겠죠. 그 포장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표피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타민 A가 하거나 베타카로틴이 합니다. 그게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의 비타민 A 정도면 삶아서 농축하면
충분히 하루 섭취량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도 삶아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변비나 해독 치료, 또 콜레스테롤 감소, 또 사과와 더불어서 천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좀 씹을 때 어떤 식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씹는 맛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씹는 맛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 담배를 끊는데도 좀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당근을 먹었을 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과인데요. 사과는 뭐 너무나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 칼륨이나 또 여러 가지 무기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도 하고 콜레스테롤 찌꺼기도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서 장을 좋게 만드는데 이 사과가 역할을 해서 그 장이 좋아지면서 면역이 좋아진 사람들이 결국 천식이다. 여러 가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감기 때 생기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퇴치하는데도 이 사과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이 노폐물 배설하는 것은 소변으로 바꿔서 혈액을 걸러서 소변으로 바꿔서 나가는 신장인데, 이 신장의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또 사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철분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과는 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는 이게 옛날엔 귀에서도 잘 못 먹었죠. 지금은 많이 수입을 해서 흔해졌는데, 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사실 밥 대용이 될 만큼 충분한 열량도 있고 전분도 있어서 밥처럼 작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이 너무 잘 안 나올 때, 안 나오는 원인 중에 변의 내용물이 너무 없으면 나올 게 없어서 못 나올 경우는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변 내용물이 충분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이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비타민 A나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또 좀 풍부하고요. 여기 들어있는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B6가 있어야 우리 몸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뇌로 가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내 기분도 조절할 수 있고 내 몸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비타민 B6가 보충된다는 것이 바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물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여러 가지 피로 회복,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밤에 너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또 그런 경우는 칼륨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바나나를 먹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약물 대사통에서 그런 부작용을 또 좀 해독하는 부분이 또 바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스피린도 먹을 수 있고 아세타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담배다 아니면 패스트푸드다 가공식품을 먹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먹지 말라가 되면은 좋겠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것을 같이 먹는다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해독 주스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먹고 있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노폐물, 부산물을 제거하게끔 이 주스에다 맡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도 좀 가려 먹어야 되겠지만 주스를 먹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독제,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먹는 것 때문입니다. 술, 밀가루 음식, 담배, 스트레스. 안 먹어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한 방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밀가루 음식 안 먹고 착하게 살지만 스트레스 받는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스트레스 하나로 술 먹은 사람만큼, 아니면 담배 핀 사람만큼, 밀가루 음식 많이 먹은 사람만큼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해독하느냐? 해독하는 것은 장에 있습니다. 면역이 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미생물이 사는데 나한테 유익한 애가 있어야 됩니다. 유익한 애를 뭐라 그럽니까?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균이 우리 몸에 장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유산균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기관 안에 유산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해독 주스를 같이 먹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첫 번째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2011년도 네이처지에 사람의 몸은 혈액형은 4가지인 것처럼 사람의 몸은 장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실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있어도 결국 장의 상태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장의 뭐에 따라서, 장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어떤 그 분포에 따라서 세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혈액형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장에 어떤 균이 더 우세하게 사는지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씩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좀 복합균주로 해서 식물을 분해하는 유산균, 동물 분해하는 유산균, 긴치 분해하는 유산균, 소장에만 사는 유산균, 대장에서 일하는 유산균, 이런 다양한 균주를 장점을 모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그 균들이 들어가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노폐물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해독 주스를 준다면 유산균이 오래 정착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독은 다른 말로 몸 세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기에다가 옷을 넣어서 세탁을 하죠. 거기다 세제도 넣죠. 향도 나게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라고 안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일은 매일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위에는 위산, 또 간하고 췌장은 효소를 내는 곳이니까 효소 보충을 꼭 해야 되고, 나머지 장에는 유산균이 있으면 이런 해독 작용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 해독 주스고, 이게 건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독 건강 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조합해서 먹는 이 해독 주스가 내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독 주스를 만드는데 궁금한 게 굉장히 늘 많습니다. 그러면 채소는 뭐 얼마나 삶아야 되나요? 그럼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삶고, 그리고 약간 이제 익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을 때마다 채소를 삶기가 불편하다면, 매일 삶기가 힘들면 한번 삶아서 3, 4일 정도를 냉장 보관을 해서 갈 때마다, 그때마다 꺼내서 과일과 함께 갈아서 먹는다면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양을 쓰는지를 굉장히 물어보시는데, 이제 양은 일단은 같은 100g씩을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4인 가족 정도 되는 분량으로 나눠서 먹으면 한 200ml 정도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드시면은 1회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2회 정도나 많게는 1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5회 정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질환에 따라서 또 본인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용량 조절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한 잔에서 두 잔 먹는 게 기본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6가지 넣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5가지를 넣어도 됩니다. 대신에 5가지를 넣는다면 그 빠진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의 영양소는 섭취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만약에 빠진다면 있는 그대로 4가지나 5가지라도 삶아서 갈아서 드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너무 6가지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하실 수 있다면 6가지를 지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의 어떤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요구르트 제품이나 이런 것들 맛에 좀 좋아하면 그걸 약간 넣어서 이 맛을 내게 만들고요. 또 홍초나 매실 같은 것들을 각각 기호에 맞게 넣어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믹서기에 간 해독 주스는 하루 동안에는 마시면 무리가 없는데, 이걸 다 갈아서 며칠을 두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냉동실에 얼려두면 장기간 복용이 가능은 하지만, 우선은 삶은 거는 3일 정도 냉장 보관을 하고, 가는 거는 같이 갈아준다.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고농축 항산화 성분하고 식이섬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임산부나 또 이유식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양을 조절한다면 소량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200cc, 200ml를 기준으로 2회 정도를 표준 기준으로 잡고 그게 힘들거나 하면 한 번을 먹고 또 그게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서너 번 정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어떤 환자의 경우는 이걸 1리터 이상 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구체적인 질환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독 주스라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그 암학회나 암협회에서는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에 6번 내지 9번 먹으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6번, 9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포함을 시킨 과일, 채소를 흡수율을 높여서 한번 먹자. 그것이 삶고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서 먹는 방법을 한 번을 하면 6번, 9번을 못 먹더라도 흡수된 것에 비례한다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것을 한번 실천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기회는 생으로 먹는 것들을 먹으면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삶는다고 해서 비타민C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특히 사과하고 바나나는 삶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 보존을 좀 더 시킨 거겠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 하고 비타민C는 또 충분히 보충을 하려면 따로 비타민C를 보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유산균이 이런 해독 주스를 가지고 먹이를 삼아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에 또 좋아지게 하려면 환경을 또 이 주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학 상식이나 건강 정보는 대부분 브로콜리가 좋다, 또 오렌지가 좋다 이렇게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선을 많이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해독 주스를 먹였더니 류마티스 환자가 치료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자폐증 환자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환자가 안정을 찾는 경우, 그리고 천식 환자가 치료되는 경우, 그리고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질환들,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 또 여드름이 해결되는 경우, 또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 충분히 암 세포를 이겨나갈 수 있게 그렇게 치료받는 경우 너무나 수많은 경우가 있고요. 특히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 또 변비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양을 조절하고 본인한테 맞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조합만 잘 이룬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나 아니면 2잔 정도를 꾸준하게 먹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고 유산균과 같이 했을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웃고 그리고 씹고 이런 습관을 잘 들이고 또 심호흡을 하는 습관과 같이 한다면 이 해독 주스가 건강 주스로서 아주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